중인 따위와 혼인할 수 없소. 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혼처가 생겼소. 파혼이요. 순화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어요. 준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순화는 이 아픔을 극복했을까요? 저 가마 좀 보게. 한 부인의 외침이 마을을 깨웠습니다. 금실 자수에 저건 양반대 가마 아닌가? 어머나, 순하다. 그 옛날 파혼당했던 그 순사.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가마 하나가 멈춰 섰기 때문이에요. 붉은 비단이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금실로 수놓은 항문양이 선명했어요. 가마를 매는 4명의 군사들, 그들의 옷도 반듯하게 빳빳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많아졌답니다.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단 치마 자락이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하얀 버선이 땅에 닿았답니다.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칠보 비녀가 햇살에 빛났어요.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 옷감의 윤기가 눈부셨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순하. 왔구나.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마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삼품 당상관의 관복, 검은 갓, 곧은 자스. 그가 여인의 팔을 부축했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10년 전 그 순화란 말인가요? 파혼당하고 망신스럽게 떠났던 그 처녀가, 초라한 가마를 타고 고개를 떨구며 떠났던 그 아이가 지금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인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1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이순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순화는 18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가냘펐답니다. 하지만 눈매는 또렷했고 손놀림은 빨랐어요. 아버지 이주사는 역관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오가며 통역을 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에 들어가 역관청에서 일했어요. 집은 초가집 5칸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뒤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답니다. 순화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차가운 물이 두레박에 찰랑거리는 소리.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면 목덜미에 햇살이 따가웠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버선을 깁고 저고리를 지었어요. 바늘 끝에서 반짝이는 은빛, 시리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 순화야, 오늘도 정성스럽구나. 어머니가 말했어요. 순화는 웃으며 답했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가족이 둘러앉았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 밥 짓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어요. 오빠 한 명이 있었습니다. 23세 이영수,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화와 오빠는 사이가 좋았답니다. 봄이 깊어지던 4월이었습니다. 순화네 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중매쟁이였습니다. 60줄의 할멈이 마당에 들어서더니 환하게 웃었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답니다. 순화는 그날 저녁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반댁에서 혼처를 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는 박준영이었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양반과 도련님. 25살,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들어선 지 2년째였답니다. 순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인 집안 딸이 양반댁으로 시집을 간다니.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순환의 집 앞을 지나며 수근거렸어요. 부러움 섞인 눈빛들이었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석 달 후 6월 보름이었어요. 순화는 그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홀레복을 손수 지었어요. 붉은 비단을 사와서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바늘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답니다. 손끝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기도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했어요. 창밖으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우리 딸이 양반댁 마님이 되는구나.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순화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당에는 장독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뒤뜰 배나무에는 흰 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순화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순화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한 달 앞둔 5월이었습니다. 준영의 집에 또 다른 혼담이 들어왔어요. 영의정 손녀딸이었답니다. 준영의 아버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의정댁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영의 부모는 아들을 불렀어요. 긴 대화가 오갔답니다. 준영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 수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순환의 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준영네 집 하인이었어요. 40줄의 사내가 마당에 섰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혼례를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혼처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영의정댁 손녀와 혼인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답니다. 순화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어머니가 부축했지만 순화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당장 준영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이틀 동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골목길에서. 순화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 마셨답니다. 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희미했어요. 순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 싯이 축축하게 젖었답니다. 준비했던 혼례복은 장롱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붉은 비단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있었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순화는 겨우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마당에 나왔을 때 순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우물가로 가는 길. 사람들이 쑥덕거렸답니다. 손가락질하는 것도 보였어요. 순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화는 19이 되었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어버렸답니다. 마을에서는 순화를 파혼당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순화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운명은 순화에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화는 19이 되었어요. 파혼 이후 순화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수근거림이 들렸답니다. 어느 날 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답니다. 저녁 무렵 순화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담이었어요. 상대는 김민수라는 선비였답니다. 27살. 과거에 3번 낙방했어요. 집안은 가난했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뜻이 어떠하냐? 순화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순화는 김민수를 만났어요.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였습니다. 민수는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순화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떨어졌고 집안도 가난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래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순화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고개 숙인 자세. 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 순화의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처자님께서 힘드실 겁니다. 제가 아직 급제를 못했어서 괜찮습니다. 순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자님. 민수의 눈에 놀람이 어렸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화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순화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가난해도 힘들어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순화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석 달 후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4월 초파일이었어요. 가마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나무로 만든 것이었어요. 덥게도 해진 무명천이었답니다. 혼례복도 소박했습니다. 붉은색이 바른 치마에 노란 저고리. 순화는 그 옷을 입었어요. 하객도 적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이웃 두어 명뿐이었답니다. 잔치상도 간소했어요. 떡 몇 시루와 막걸리 몇 동이, 북어포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답니다. 순화가 가마에 올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게 순화구먼. 양반댁 파혼당하더니 저런 대로. 가난뱅이 선비라던데. 과거도 떨어지기만 했다지. 쯧쯧. 어쩌다 저렇게. 수근거림이 커졌습니다. 순화는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가마를 매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었답니다. 민수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초가집 3칸이었어요.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은 좁았답니다. 순화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장독대는 하나뿐이었답니다. 민수가 순화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창호지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민수가 정성껏 청소한 흔적이 보였어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2그릇과 된장찌개 하나,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2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답니다. 순화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게 행복이야. 그날 밤 순화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신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매일 과거 공부를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답니다. 준화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옷을 깁고 버선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버는 돈은 2냥 정도였습니다. 쌀 한 섬 사기에도 빠듯했어요. 준화는 더 일해야 했답니다. 새벽이면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살이 애는 듯 아팠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순화는 쉬지 않았답니다. 빨래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밥을 지었어요. 민수가 공부하는 동안 순화는 다시 바느질을 했답니다. 오후가 되면 또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 청소를 하고 장작을 팼어요. 도끼질을 하면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이 휘어지도록 아팠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답니다. 하지만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민수의 저녁을 차려야 했어요. 부인, 오늘도 고생하셨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은 공부만 하세요. 준화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방으로 들어오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 2그릇과 된장찌개 하나,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순화는 행복했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답니다. 순화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샜답니다. 순화는 밤새 바가지로 물을 받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민수가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4번째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문 밖에 앉아 있었어요. 안에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순화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민수가 순화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화는 장터에서 일거리를 더 찾았습니다. 과일 장수 일도 거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에 서 있었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순화는 참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방 안이 너무 추웠답니다. 순화는 장작을 아꼈습니다. 민수의 방에만 불을 뗐어요. 자신은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 입었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도 떨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책값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인, 책을 새로 사야 하는데. 참, 냥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순화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순화는 머리를 풀었어요. 혼례 때 받은 은비녀를 꺼냈답니다. 유일한 장신구였어요. 순화는 그것을 들고 전당포로 갔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나요? 순화가 비녀를 내밀었어요. 3냥 드리지요. 전당포 주인이 돈을 내밀었답니다. 순화는 비녀를 넘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화는 생각했어요. 괜찮아. 비녀 같은 건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와 돈을 건넸습니다. 부인, 이 돈을.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느질에서 모았습니다. 순화는 거짓말을 했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순화는 머리를 나무 비녀로 꽂았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화는 21살이 되었어요. 한 해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은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어요. 얼굴은 거칠어졌답니다. 하지만 순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민수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시간이 순화는 좋았답니다. 부인, 오늘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수. 민수가 말했어요. 순화는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5번째로 과거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포기할까 하오.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답니다. 순화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서방님, 뜻대로 하세요. 순화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부인. 민수가 순화를 봤어요. 서방님이 정말 포기하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하지만 서방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순화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3년째 여름이었습니다. 순화가 쓰러졌어요. 너무 무리했던 것이었답니다. 열이 났고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민수는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재가 온양입니다. 민수는 돈이 없었어요. 친정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는 냉담했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네. 민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사흘 동안 뛰어다녔어요. 겨우 3냥을 모았답니다. 약재를 절반만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다렸어요. 순화에게 떠먹였답니다. 민수는 밤새 순화를 간호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일주일 만에 순화가 깨어났습니다. 서방님. 순화가 가늘게 불렀어요. 부인, 정신을 차렸소. 민수가 순화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순화는 웃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4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화는 친정을 방문했어요. 오랜만이었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화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구먼. 남편도 과거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게 왜 그런대로. 순화는 차를 마시며 참았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답니다. 상관없어. 나는 행복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오셨소. 그 환한 얼굴을 보자 순화는 웃었어요. 5년째가 되었습니다. 순화는 23이 되었어요. 이제 순화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허리도 굽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민수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시간이 순화는 여전히 좋았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답니다. 같은 시기 박준영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준영은 한양의 큰 저택에 살았습니다. 15칸짜리 기와집이었어요.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모두 있었답니다. 마당에는 연못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어요. 하인이 10여 명이었습니다. 준영은 벼슬도 높았어요. 처가 덕분이었답니다. 영의정 손여사위라는 것만으로도 대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집안은 차가웠어요.
아내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이면 각자 식사를 했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 안채로 갔습니다. 아내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소. 준영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울만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준영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준영은 공허했습니다. 화려한 집, 높은 벼슬, 부유한 살림.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밤이면 혼자 술을 마셨답니다. 같은 시각, 순아와 민수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민수가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떡 2개가 들어 있었답니다. 부인과 나누어 먹으려고. 민수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떡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순화는 웃었어요. 민수도 웃었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답니다. 준영의 저택, 넓고 화려한 안치. 하지만 그 안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5년째 봄이었습니다. 순화는 23, 민수는 32이 되었어요. 어느 날 순화는 장에 나갔습니다. 천을 사러 간 것이었어요. 바느질할 무명천이 떨어졌거든요. 장터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물건 파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순화가 천 가게 앞에 섰을 때 저 멀리서 가마 하나가 보였답니다. 화려한 가마였어요. 붉은 비단에 금실 자수. 가마를 매는 군사들의 옷도 깨끗했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비단 도포의 갓을 쓰고 있었답니다. 순화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박준영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굳었어요. 준영도 순화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준영은 순화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답니다. 옷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준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준영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물었답니다. 아무도 아니요. 준영의 대답도 차가웠어요. 준영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순화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화려한 도포가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순화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치마, 때가 탄 저고리, 갈라진 손, 잠시 가슴이 쓰렸어요. 하지만 순화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화는 천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순화가 문을 열자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오셨소, 기다렸소. 그 미소를 보자 순화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두부를 샀습니다. 저녁에 찌개 끓여드릴게요. 순화도 웃으며 말했답니다.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어요. 준영의 저택, 넓고 화려한 안치. 하지만 그 안은 여전히 차가웠답니다. 준영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였어요. 순화. 그때 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눈빛만은 맑았어. 나는 무엇을 가진 걸까? 준영은 텅 빈 마음을 느꼈답니다. 며칠 후, 순화는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과로였답니다. 몸이 한계였어요.
민수는 순화를 부축해 방에 눕혔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쉬시오. 민수가 말했어요. 순화는 남편을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순화가 작게 말했답니다. 부인의 건강이 더 중요하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순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화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순화는 웃으며 일터로 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수는 6번째 과거를 준비했어요. 순화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 비용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에는 부잣집 빨래, 낮에는 바느질, 저녁에는 장작 패기, 밤에는 다시 바느질. 순화의 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답니다. 한 달 반 만에 식량을 모았습니다. 순화는 그 돈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과거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가 떠나는 날. 순화는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서방님. 순화가 배웅했어요. 부인. 고맙소. 민수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순화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서방님, 꼭 이루시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화의 어깨가 젖었어요. 하지만 순화는 웃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이 사흘. 가난하지만 서로를 믿는 이 사흘. 순화는 이미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화는 매일 문 앞에 나가서 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20날째 되는 날, 마을의 방방곡곡이 울렸습니다. 급제자 명단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순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관리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김민수, 순화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땅에 주저앉았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장원급제입니다. 관리가 외쳤어요.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순화는 울면서 웃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사흘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손에는 홍패를 들고 있었답니다. 순화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순화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제가 부인을 편하게 해드리겠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육품에서 오품으로, 오품에서 사품으로 승진했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어요. 공정하게 판결했어요. 순화는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6년째 되던 해 가을, 민수는 정삼품 당상관, 한성부 판윤이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저택을 하사하셨어요. 15칸짜리 기와집이었답니다. 순화는 비단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칠보 비녀를 꽂았어요. 그 무렵 조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의정이 비리에 연루되었어요. 임금께서 조사를 명하셨답니다.
담당자는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영의정의 사위 박준영도 조사 대상이었어요. 보름 후 영의정은 파직되었습니다. 준영도 벼슬을 잃었어요. 재산이 몰수됐답니다. 준영은 민수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대로 할 뿐이요. 민수는 단호했어요. 며칠 후 준영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판윤 대감 부인이 순화라던데. 준영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은 민수네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큰 저택이 보였어요. 기와가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대문이 웅장했습니다. 준영은 그 앞에 섰어요. 다리가 떨렸답니다. 한때 자신도 이런 집에 살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준영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낡고 해진 도포, 때가 탄 저고리,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또각또각 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하인이 나왔어요. 누구시오? 하인의 목소리가 차가웠답니다. 순화. 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인이 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잠시 기다리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영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답니다. 연못도 보였어요. 준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비단이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칠보 비녀가 반짝였답니다. 순화였습니다. 준영은 숨을 삼켰어요. 순화는 준영을 봤습니다. 순화는 순간 놀랐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순화의 치마가 살짝 흔들렸어요. 준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순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준영은 순화를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그 순화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양반댁 마님이 되어 있었어요. 준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순화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지. 그동안 잘 지냈는가? 준영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연루가 됐는데 담당이 자네 대감이더군. 제발 대감께 말씀 좀.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순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어요.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답니다. 순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서방님 소관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화. 제발.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화는 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난 일 때문이라면 내 100번 1000번 사죄하겠네. 제발. 제발 살려주게나.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화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준영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순화가 말했어요. 제발. 준영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순화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은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저택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달 후 준영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준영은 한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7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순화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봤답니다. 닷새를 머물렀습니다. 떠나는 날 가마 안에서 순화는 생각했어요. 10년 전 내가 초라한 가마를 탔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지. 하지만 그 가마가 진짜 꽃가마였어. 순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영이 한양에 왔습니다. 여잔되는 살림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어요. 준영은 장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답니다. 얼굴은 수척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장터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쪽에 부부 한 쌍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비단을 펼쳐 보이고 있었어요. 여자가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남자가 떡 장수 앞으로 갔습니다. 떡을 샀어요. 여자에게 건넸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영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화였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민수였어요. 준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했습니다. 민수가 순화의 손을 잡았어요. 순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판윤대감 부부시네. 저렇게 다정하시다니. 부러운 일이네. 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황급히 뒷길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이 빨라졌답니다. 사람들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림자가 짙었답니다. 준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뛰었답니다.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해지고 때가 탄 도포, 구멍난 버선, 거칠어진 손,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장터의 웃음소리, 장사꾼들의 호객소리, 북적거리는 사람들. 그 속에 순화와 민수의 목소리도 섞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흙이 무릎에 닿았어요.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다 버렸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준영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골목에 어둠이 내렸답니다. 준영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순화와 민수는 저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석양이 두 사람의 뒤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순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행복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심과 믿음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겉으로 화려한 꽃가마를 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가마라면 그것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진짜 꽃가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심을 다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